최종 기술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한 개발자들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도 해보고요. 더 나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라면 처음에 내가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직입니다. 이직을 통해서 더 나은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옮겨갈 수 있고요. 또 이직을 통해서 나의 몸값을 올려가면서 더 높은 연봉 인상을 꿈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라면 첫 취업뿐만 아니라 내 이직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술 면접을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 지난날의 찬란한 경력만으로는, 타이틀만으로는 이직이 어렵고요. 주니어, 시니어, 테크리더에 상관없이 기술 면접을 거쳐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없는 개발자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사실 편하게보다는 안일하게 쉴 수 없고 꾸준히 개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회사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개발자 면접 절차를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서류 확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찾고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이걸 통과하게 되면 전화통화나 인사 면접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성과 경력과 기술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를 거치면 코딩 테스트 단계로 지나가는데요. 코딩 테스트는 특정한 문제를 주고 직접 집에서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숙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서 한 명의 면접 진행자와 함께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코딩 실력을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 통과하게 되면 최종 기술 면접으로 이어집니다. 최종 기술 면접은 현장에서 3-4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각각 1시간 40분 단위 정도로 세션들이 나눠져 있고, 각각의 섹션에 담당하는 면접관들과 함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기술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면접까지는 대부분 채용 담당자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리크루터나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첫 번째 면접을 거쳐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요. 코딩 테스트부터 최종 기술 면접까지는 개발자 인력에서 우리 면접 담당자를 뽑아서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개발자 인력을 통해서, 즉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간 대신에 면접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면접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걸러지고 정말 강력한 후보생이 이 코딩 테스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보다 최종 기술 면접에 더 많은 개발자가 투입이 되어서 우리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주고, 또 결국은 프로젝트, 회사 수익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에서 한 번 더 걸러지게 되어서 정말 강력한 후보만이 최종 기술 면접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코딩 테스트까지 완료되었다 하면 인성도 괜찮고 우리 회사와 잘 맞을 것 같고 기본은 된 개발자라는 것이 검증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종 기술 면접에서는 도대체 뭘 확인하느냐? 최종 기술 면접에서는 크게 3가지를 확인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사고력,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 정의해 나가는지, 어떻게 불명확한 상황을 명확하게 바꿔 나가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자신의 의견이나 의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면접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 사람이 팀 플레이어인지 확인을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하므로 이상적인 팀 플레이어인지 확인을 해봅니다. 오만하지는 않는지, 이 사람이 겸손한지, 그리고 얼마나 배움을 갈망하고 얼마나 열심히 배워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영리한지. 여기서 영리하다는 말은 똑똑하다기보다는 한국어로는 눈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상황에서 문맥을 빠르게 읽어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호흡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종 기술 면접에서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지, 우리 팀이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에게 내 코드를 수정하는 일을 줬을 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사람을 믿고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즐겁게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싶은지, 변화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최종 기술 면접에서 확인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엘리, 당신은 누구길래 이런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네, 저는 시니어와 테크 리더일 때는 코딩 테스트와 최종 기술 면접에 여러 번 수년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지니어링 리더가 되었을 때는 최종 기술 면접에서 통과한 이 많은 예비 신입생들 중에 누구를 우리 그룹으로, 우리 팀으로 데리고 올 건지를 관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제 경험에 빗대어서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한 개발자들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대충형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이유가 뭔가요? 그냥 유명해서요. 이 디자인 패턴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그냥 다 쓰길래요. 이 자료 구조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그냥 항상 쓰던 거라.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정확한 장단점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무가내로 쓰는 대충형은 최종 면접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나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거 진짜 라이브러리 좋은데 우리 이거 써요. 이거 데이터베이스 사용해보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많이 하는데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그냥 유행하니까 갖다 쓰고 이러다 보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대충형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선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 타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요.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상세한 내용도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용하는 선택한 것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디자인 패턴,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이름명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대충 아무런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과묵형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구현해 보실까요? 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침묵하는 형이 있는데요. 이분이 최종 기술 면접까지 왔다는 말은 회사 측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사람을 발굴해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면접관들도 바쁜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시간을 따로 내어서 여기 면접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면접관들도 이 사람이 잘 성공해서 무사히 통과해서 꼭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되도록 면접을 보는 횟수만큼 빠르게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우리가 면접을 덜 보게 되고 그만큼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더 빠르게 진행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관들은 이 후보생이 잘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묵하게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갈 건지 알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힌트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묵한 형은 함께 일을 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의견을 타인에게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내가 접근할 건지, 해결할 건지 계획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말로 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정말 최악의 유형인데요. 바로 고집형입니다. 최종 기술 면접에서 때때로 고의적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잘하고 계신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제 방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은데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방식으로 한번 변경해 볼까요? 제 방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자기만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제안한 것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맞다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는지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또는 자신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한 자신만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내 방식이 맞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 사람은 팀플레이어가 아닌데 우리와 함께 일하기가 좀 어렵겠는데 라는 레드 플래그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한 명의 락스타보다는 함께 일할 팀플레이어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하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을 경청하고 그리고 서로 좋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오픈형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개발자들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살짝 번외편으로 이렇게 최종 기술 면접까지 통과한 유능한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팀에 선별되지 못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정말 아쉬운 개발자들이 있는데요. 보통 기술 면접에서는 그 사람의 이력서나 링크드인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별된 사람의 이력서를 보다가 버그를 만든 적이 없다, 항상 성공적인 프로젝트만 해왔다라는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서 우리 팀으로 영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오만함이 살짝 느껴졌고요. 그리고 항상 성공했다면, 버그가 없다면 이 사람이 과연 위기 대처 능력은 있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팀에서 정말 찾고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기술 면접에서 꽤 괜찮은 점수를 받았고, 또 이력서에 보니까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팀에 와서도 지금 당장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얼마든지 충분히 빠르게 배워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사람을 뽑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현업에서 일하면서 알고 깨달은 여러 가지 유형과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아래 코멘트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좋은 개발자들 유형이나 피해야 되는 유형이 있다면 아래 코멘트로 꼭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코딩해 나가시고요. 이직을 통해서 더 나은 곳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멋지게 개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 everyone!